이번 시간에는 한국으로의 외국인들의 이주, 이것을 통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리집이라고 할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은 출입국 통계에 다양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류 외국인 통계를 보시면 여기에 한국으로의 외국인들의 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추세도 알 수 있고요. 또 코로나 시대 때 변화한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어떤 곳에 초점을 두는가 하는 것에 맞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으로의 외국인 이주라는 것이 주로 국적 그리고 비자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개괄적으로 통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특히 중국 동포의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비자 형태로 오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략 5% 아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체류 외국인이 5%를 넘어서면 OECD에서는 선진국 기구죠.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행정 서비스도 변화시켜야 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5% 이내로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장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랑 장기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단기라는 것은 90일을 의미합니다. 90일 이상이 되면은 장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0일에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행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단순 여행이랑 단기 체류랑은 조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에는 다양하겠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교육일 수도 있고 유학과 같은, 혹은 가족 결합일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장기와 단기에 있어서 비율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장기 거주자들이 점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한국에 계속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고, 한국의 주민이 되고 혹은 한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제 변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다음 우리가 보는 통계는 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가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베트남입니다. 조금 어떤 분들은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베트남은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가령 노동 위주로 온 것일까? 또는 다문화 가족을 이루는 결혼 이주로서 우리가 베트남 신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결혼 이주로 온 것인가? 어쨌든 지금 한국 내에 있어서 이렇게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온다는 것은 그 특정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의 전체 중국인인 것인지, 중국에서도 중국 동포가 어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2017년에 10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17만 명 정도, 그 다음에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우리 동포인 고려인이라고 얘기하죠. 옛날 소련 지역에 있었던 동포들의 후예입니다. 이분들에게는 특별히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 H2 비자를 주고 있고요.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 이주자들 중에서는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민족일 수도 있겠지만 고려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미동포라고 얘기하는 동포들로서 회귀 이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65세가 넘으면은 복수 국적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고향을 잊지 못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특히 젊은 층들은 한류로 인해서 최근에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국과 베트남은 좀 더 노동 이주 성격이 강합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한국의 노동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인 중국 역시 노동 이주, 그리고 동포들인 중국 동포, 결혼 이주 이런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의 이주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더 노동적 측면도 고급 노동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의 현황을 보면은 들쑥날쑥합니다만은 이 유학생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형편입니다. 전문 인력 같은 경우도 거의 증감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문 인력은 일정한 비율인데 왜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와 있을까? 특히 1, 2, 3위를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태국이 노동 이주가 많다고 했는데 그 노동은 뭘까? 결국은 단순 노무 인력이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순 노무 인력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어떠냐는 것은 또 다른 쟁점 사항입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인들의 이주는 전문 인력보다는 단순 노무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단순 기능 인력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통계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 비자가 아닌 비자로 들어와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F4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자를 통해서 노무에 종사할 수 있고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결국은 단순 기능 인력의 비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비자로서도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이민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 이민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결혼을 하러 와서 또 한국에서 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단순한 분야 또는 서비스 업종에 많이 종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 이주라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통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결혼 이주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이주자 비율은 아직까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주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라는 것은 우리가 영주, 영원히 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적, 즉 시민권만 한국 국적자가 아니지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적은 중국일 수도 있고 뭐 일본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영주권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제도가 들어온 다음에 대략 10만 명 이상이 지금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주권자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로 봤을 때 한국으로의 외국인들의 이주는 사실상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코로나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둔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 이주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제도적인 특성에 의해서 다양한 비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 이주의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1위 이민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동포인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에 있어서 동포라는 특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